안녕하세요. 파고다 광토의 갈시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시험이 이제 끝났죠. 3월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시험인 3월 11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파트 5로 준비해 봤고요. 최근에 1, 2월에 나왔던 문제를 빼고 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텀이 좀 지난 문제들 있죠. 또는 원래 중요했던 걸 위주로만 만들어 봤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빈칸을 보시고 그 앞쪽을 보시면은 대어가 나와 있습니다. 저게 중요한 거예요. 대어의 위치가 is 앞이니까 주어 같지만 저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빈칸에라도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즉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동사 뒤에 주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은 there is나 보통은 there are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빈칸에 명사를 넣을 때는 is나 are가 나왔을 때 그것과 수일치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렇죠. 바로 C입니다. C가 정답인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보셨던 보기 중에 A번이 정답이 되려면 there are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지금 is니까 안 되는 거고, 반면에 보통 is가 나오든 a가 나오든 간에 사람 명사보다는 사물 명사 쪽이 정답인 경우들이 더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뒤에다가 말을 더 붙였을 때 수식 걸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보셨을 때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신토익 17번 시험에서 사실상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패턴이에요. 뭐냐면 빈칸의 위치가 대충 보면 이렇게 중간쯤에 있고요. 그 빈칸 앞쪽을 보시면은 describe the issue라고 해서 VO. 비록 SVO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문장 형태가 나와 있고 그 앞에는 괜히 if라는 접속사를 줘서 뒤에다 절을 빼놨어요. 그래서 콤마까지만 봤을 때 결국 콤마 뒤에 있는 요만큼만 문장에 필요한 필수성분인 거죠. 그래서 주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냥 빈칸을 준 건데 바로 빈칸 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저 빈칸의 위치가 전체 문장에서 가장 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그 뒤에다가 괜히 전치사 구와 같은 하나의 수식구나 수식절을 던져줍니다. 이러면 왠지 막 빈칸이 전치사 같기도 하고 접속사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게 주절이고 빈칸 뒤에 있는 덩어리가 하나의 수식어라고 치면 가운데 빈칸은 역할이 없는 거죠. 저 빈칸이 없어도 그냥 describe the issue to 바로 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나오는 핫한 문제예요. 바로 부사가 답인 문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빈칸 앞에다가 주절을 주는데 주절을 줄 때도 가급적이면은 진짜로 주절만 주는 경우보다는 지금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if절과 같은 부사구나 부사절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주면은 주절 찾기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를 아예 여백과 마침표를 찍어버리면은 부사 발상이 쉽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나름 좀 긴 수식들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구, 투부정사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수식이고 그게 아닌 때는 분사구, 즉 ing나 pp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접속사, 그러니까 because older와 같은 부사절 접속사를 줘서 뒤에다가 완전한 절을 주는 형태들. 이럴 때 전부 다 빈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다 ly, 부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조심하시고. 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문제 자체의 어떤 패턴을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이 보기 자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험이었던 2월 말 시험 같은 경우 보시면은 동사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가 파트 5 전부 다 태문제였어요. 동사 태문제인데 난이도가 너무 쉬웠던 거는 능동태 하나, 수동태 하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수동태. 물론 1월 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태가 어려웠지만 그 이후는 태 시험 문제가 좀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시험 예측할 때는 태 문제가 또 나올지라도 조금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럼 태 문제에서 어렵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수동태.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와도 되는 동사들.
중에서도 name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답을 먼저 찍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은 C입니다. 자, 일단은 태개념에서 일반 개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C는 오히려 되게 오답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빈칸 뒤에 명사, 소위 말하는 목적어가 보이기 때문에 A번이나 차라리 D번, 특히 D번 땡기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앞에 recently가 있기 때문에 괜히 막 현재 완료가 땡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 D보다는 B, C, 그 중에서도 C가 정답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name과 같이 이 총 4개의 동사는 뒤에 명사가 원래 2개가 와야 돼요. 근데 명사가 2개가 올 때 이 2개의 관계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call, 부른다, my friend, 내 친구를 뭐라고? 개똥이라고. 그러면은 my friend랑 개똥이가 동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가 원래 2개였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다 해도 B를 붙여서 PP 형태로 바꾼다고 해도 뒤에 마지막에 있던 명사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들의 특징들은 명사가 뒤에 2개 있어야지 능동태고 명사가 하나가 있으면 수동태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사 자체를 외워라. 그 중에도 name을 외워라. 그렇다면 궁금한 건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수동태가 정답이라 치자. 그런데 왜 is named보다는 was named가 좋았던 거냐? 그때 근거는 recently인 거죠. recently가 들어가야 최근에라는 거는 이렇게 과거랑 쓰거나 아까 보셨던 has named처럼 현재 완료랑 쓰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문제가 2월 마지막 게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3월 달 건 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려울 땐 요 수동태 뒤에 명사 오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꼭 이 4개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나올 때가 좀 이제 지나가고 있죠.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보기만 보면 왠지 막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완전하게 문법 문제죠. 그래서 뒤에 있는 타임에 걸맞는 단어를 찾는 거다. 그래서 타임은 명사라고 본다면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인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no 그리고 not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no랑 not이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no는 형용사, not은 부사라는 거. 그래서 no는 명사 앞에 쓰지만 not은 동사 앞에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문제. 자, 요 문제 보시면은요. 빈칸 뒤에 ing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월 시험에서도 when ing랑 before ing가 나왔었는데 ing 문제가 워낙 자주 나오던 것이 몇 번 덜 나오다가 오랜만에 등장한 거거든요. 보통 패턴상은 한 번 나오면 몇 차례가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준비해봤어요.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빈칸 앞에가 지금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ing를 줬죠. 그 원칙상은 이 ing를 볼 때 학생 입장에서는 동명사로 보일 수도 있고 분사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동명사로 보인다면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분사로 보인다고 하면 여기에는 접속사 중에 시간이나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분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뒤에 오는 조건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도 있고 구분이 안 돼서 해석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빈칸 뒤에 ing가 나오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시간 자체를 따로 쓰지 마시고 그냥 보기에 나와 있는 거를 해석으로 푸시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으로 그냥 푸시되 이왕이면 조금 힌트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지금 보시는 거. when, before, after 이 3가지입니다. 보기에 when이나 before나 after가 있다면 일단은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봤을 때 말이 되면 그냥 찍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보신 문제 같은 경우도 보기를 봤을 때 when, before, after 중에 before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건물을 떠나기 before, 전에 홍 씨는 아이디를 반납해야 됩니다. 말 되잖아요. 그냥 딱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before, when, before, after를 외워주시고 제가 오래되는 건 뭐냐면은요. ing 패턴이 지금 지난 시간에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pp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면 ing가 정답이 될 때는 웬만하면 타동사 베이스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타동사 베이스로 봤을 때 ing 형태가 정답이라면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pp 형태가 정답이 된다면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when이나 before나 after가 나왔다고 해도 ing가 정답인지 pp가 정답인지는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결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이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콤마가 여기에 있고 콤마 뒤가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절이 나와 있고 콤마 앞에 있는 덩어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빈칸 뒤에 있는 게 더 디맨드, 이게 바로 명사. 그래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4개 중에 전치사를 고른다 그러면은 C나 D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해석까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했을 때 여러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C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컨시더링이 지금 신토익에서 나온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컨시더링과 최근까지 핫했던 기분을 아예 묶어서 외우시면 좋고요. 둘 다 품사가 또 하필이면 공통적으로 전치사이자 접속사고. 그리고 둘 다 뭐뭐인 점을 감안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considering이라고 하는 거랑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뜻은 같은데 전치사이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절이 올 수도 있는데 절이 올 때는 대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대시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뭐인 점을 감안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요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 확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7번.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빈칸의 위치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기 좋은 보기는 일단은 B번을 고르는 거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명사같이 생겼잖아요. 또 자리가 또 주어 자리 같고.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은 C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ing로 끝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동명사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보다 쉽게 딱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ing로 끝나는 단어 중에 명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이 바로 ing형 명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는 동명사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그냥 명사 단어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C가 정답인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포토카피어는 스펠링상 끝에가 ER이나 이제 OR로 끝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와 같은 한정사 개념이나 뒤에 S가 붙는다는 것 하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복사기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복사가 허락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게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보통은 외우기가 어렵거나 외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보통 보기 뜨면 사실은 정답 같다는 느낌이 워낙 강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를 안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명사 문제 패턴이 주격도 나왔고 소유격도 나왔고 그리고 제기 한번 나왔는데 그게 오랜만이었고 목적격도 나왔고 되게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빈도가 지금까지 낮은 거는 제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에서 일단은 C랑 D가 눈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투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투동사는 어쨌든 간에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에다가 to를 붙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적격이나 제기 같은 걸 넣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웬만하면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가 포인트인 거죠. 자, 일단 정답을 찍어놓고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왠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댐을 고르실 거면요. 댐을 고를 거면 이 빈칸 앞쪽에 복수명사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주어를 빼고 복수명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걔를 가리키면 댐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 자체가 빈칸 앞에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가 하필이면 복수명사고 그 주어를 실제로 넣어줘도 돼요. semi-final participant 이런 식으로. 넣었더니 말이 돼.
그러면은 제기대명사가 정답인 거죠. 답이 그래서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면 편하냐면요. 타동사나 투타동사나 타동사 ing가 빈칸 앞에 있다면, 그리고 타동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인식이 안 되면 그냥 타동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목적격 아니면 제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주어가 아닌 다른 대상을 가리키면은 목적격. 그리고 주어를 다시 가리키는 거면은 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어가 아닌 걸 가리키면 목적격, 주어가 맞으면 제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내용은 별로 안 좋은데 이해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he kills him이라고 하면 주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he kills himself라 그러면은 he를 가리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남자가 총 2명이 필요한 거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남자가 1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해석은 좀 끔찍하니까 안 하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 보시면은요. 최근 시험에서 2월 말 시험에서는 분사 문제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그 앞 시험에서 분사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분사가 요즘에 2월은 조금 죽었는데 1월, 12월, 11월로 보면은 분사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분사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빈칸 앞에 있는 명사, 그리고 그 명사가 나온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전치사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문법상 여기서 끝낼 수 있지만 괜히 빈칸 뚫고 전치사 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빈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A번, B번을 고를 수가 없는 이유가 동사기 때문에, 문법상 필요 없는 빈칸에 동사를 고를 수는 없으니까 고를 거면 C나 D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자, 정답은 D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명사가 이렇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ing나 ed로 꾸밀 때의 관건은 그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또는 목적어 아닌 다른 거, 대표적으로는 전치사구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목적어가 있다면 ing가 정답이 되고, 그리고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구와 같은 게 있다면 pp 형태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from China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답이 pp 형태가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면요, 아버지 빈칸 자장라면, 그죠? 유명한 라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쿠킹이냐 쿡두바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버지가 자장라면을 요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쿠킹 괜찮죠. 근데 반면에 쿡두바이를 골라버리면은 자장라면이 아버지를 요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건 쿠킹이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자장라면이 아버지로 하여금 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쿡드바이가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바로 빈칸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봐주는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여기에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후치수식. 자, 10번째 문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all items, 그 다음에 can be viewed, 이게 주어 동사 관계예요. 가운데 있는 at부터 해서 액션은 필요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전치사구니까. 그냥 바로 써도 되는 거죠. all items can be viewed,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괄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빈칸도 문법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럼 저기다 넣을 때는 수식 같은 걸 넣어야 되는 건데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수식인 걸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기를 보셨을 때 수식 역할이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거꾸로 수식 역할이 안 되는 게 지워지면서 정답이 자동적으로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미는 건 알겠다. 근데 약간 모양이 특이하다. 그렇죠? 왜 특이할 수 있냐면요, 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데 투부정사도 동사처럼 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to sell이 아니고 to be sold이기 때문에 be sold 형태는 수동태 형태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지만 뒤에 목적어가 없는 다른 전치사구 같은 게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걸 보시면은요, 위에 거는 명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투동사, 이런 능동태 폼이 들어갈 수가 있는 반면에 명사 뒤에 전치사구, 즉 목적어가 없으면 그땐 이런 식으로 수동태 포맷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to be sold가 나왔지만 to be sold랑 to sell이 나왔을 때도 to be sold를 고를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아닌, 즉 전치사구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때 목적어 유무까지 보시면서 투부정사를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유무까지 봐서. 자, 그 다음 요 문제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앞에 more나 most가 나오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2월 마지막 시험에서는 빈칸 앞에 the most가 있었어요. 그 생각보다 안 어려웠던 거는 물론 그 앞이 조금 어려웠지만 the most 빈칸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형용사를 고르면 됐었는데 계속 그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용 문제가 뭐냐면 요 more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more나 most가 나왔을 때 기본은 뭐냐면 more나 most 때문에 빈칸의 답을 하나로 만드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 more나 most는 품사가 세 가지예요. 명사이자 형용사이자 부사이기 때문에 저걸 보고 답을 고를 수가 없고 그 앞에 있는 전치사를 보고 답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발상에서는 명사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랑 D가 명사인 걸 확인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정답은 D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명사가 왔다기보다는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명사가 보기에 C도 있었고 D도 있었는데 왜 D가 됐냐면 가산명사가 올 거면은 뒤에 investor 말고 S 붙여서 investors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명사 넣는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명사가 두 개가 나왔을 시에 끝에가 ER이나 OR이 없는 이런 스펠링의 명사가 정답인 게 맞을 것이다. 안 그럴 거면은 여기다가 S를 넣어서 줘서 해석까지 유도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내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S가 없는 이런 느낌의 명사를 모드에 고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 기본기적인 부분인데 more 다 같은 more인데 more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more 뒤에 부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했던 거 more 뒤에 명사가 올 때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ore 뒤에 빈칸에서 명사가 정답일 때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 결국 둘 다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해석 안 하고 문법으로 불가산 고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more 시리즈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어휘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이 문제가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이 직원들이 뭐뭐 하도록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그녀에게 뭐 한다 이런 건데 포인트는 목적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목적어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말로도 해보면은 뭐뭐를 뭐하다 이런 건 많은데 뭐뭐에게 뭐하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뭐에게랑 어울리는 동사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D번이나 B번이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D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인폼이나 노리파이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 알리다가 되지만 노리스나 어나운스 같은 경우는 뭐뭐를 알리다가 된다. 그래서 뒤에 오는 게 사람이냐 사물이냐가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씩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개가 다 같은 동의어인데 정작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의 여부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뒤쪽에 아이디가 나와 있어요. 이게 아이디 카드로 나올 때도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로 나올 때도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배지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냥 큰 개념상 아이디인 거죠. 그럼 아이디로 할 수 있는 동사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디라는 게 신분증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는 동사가 몇 개가 없어요. 자, 정답은 C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신분증, 지금처럼 신분증이 나오면은 고객이나 신입사원, 즉 그 집단에 있어서 뭔가 낯선 사람이라던가 또는 신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거나 가지러 갑니다. 지금은 가지러 간 거죠. 그래서 제시하거나 가지러 갑니다. 뭐를? 신분증을. 보통 이것도 하는 곳이 어떤 장소에서 입구인 경우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탑승객인 경우들은 신분증을 물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표나 통행증 이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가지러 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 논리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저 read인데요. read가 읽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상대방한테 read라고 하면 명령문이니까 읽어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부연적으로 말을 할 것인지.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이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읽을 때는 철저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에서 철저히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세 가지가 있고 meticulously가 지금 가장 최근에 출제가 안 된 단어로서 그 의심되는 단어입니다. 나올 수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 철저히라는 말과 같이 쓰면 좋을 동사가 읽다거나 검토하다거나 점검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 고득 전반들한테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wide 빈칸 이렇게 비춰지는 문제예요. wide 뒤에 오는 빈칸 문제 이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인데요. 정답은 일단은 B가 됩니다. B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wide의 뜻이 넓은이 아니고 다양한이라는 거. 그래서 wide 빈칸은 결국 다양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우리말로 종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selection, range, array, variety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preference도 왠지 막 좋아 보이겠지만 preference 자체가 다양할 것 같으면 preference라고 하지 않겠죠. preference는 좁아야 되는 거죠. 종류가 다양한 게 맞는 거고 그래서 D보다는 여기서는 B가 어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파트 6입니다. 파트 6가 최근 시험에서는요. 난이도가 일단 최근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2월 말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워낙 좀 논란이었고 나머지는 뭐 애매했다고 뭐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이 시험인 2월 초 시험, 12일 시험이나 1월 달 시험 두 번 같은 경우는 6가 그냥 무난했어요. 그래서 6가 작년도에 2차례 정도가 좀 어려웠던 걸 빼면 그래서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삽입 문제는 여전히 아무리 선생님들이 쉽다고 해도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삽입 우리가 이제 파트 6 풀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빈칸 보면서 그냥 무조건 넣으려고만 하시면은요. 4개를 다 맞기도 좀 어려운데 4개를 다 오히려 맞추려다 보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보기를 보고 넣어서 바로 보이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주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걸 4번 하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한번 내용 파악을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 이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요. 그냥 한 문장씩 여러분이 원하면 끊어놔도 상관없고요. 그 상태에서 줄거리 정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나왔냐? 너가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take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명령문이죠. 그 상대방한테 이런 거를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부으라고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결국에는 얼룩을 지우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과정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룩을 지우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매뉴얼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가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푸는 방법일 수 있긴 한데 내용 파악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바로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은 will be shipped out faster. 지금 아이템이 배송되는 게 과연 중요할지. 그보다는 얼룩 제거의 내용이니까 이건 좀 스토리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B번 같은 경우 the following step. 이거 괜찮네요. 이게 왜 괜찮냐면 명령문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들은 다 스텝이에요. 왜냐면 상대방한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게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명령문이 많은 걸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말 참 좋고요. 그 다음에 will work on even the toughest food stain. stain 얼룩이라는 말도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 배송보다는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번 보시면은 we will place an order for more supplies tomorrow라 그랬는데 지금 물건을 더 주문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그 다음에 D번 based on these steps인데 요거랑 B번의 차이점이 뭐냐? B번은 앞으로 있을 스텝. 그러니까 밑에 스텝이 나와 있으면은 답이 B가 되는 거고 반면에 D가 정답이 되려면 스텝이 위로 나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와 같은 스텝이기 때문에. 그래서 B번과 D번이 지금 반대 논리라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과정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DG 스텝이란 말은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결국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B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이게 문장 구조적인 건,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가 의외로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이 문장이 좀 커요. take부터 해서 문장이 지금 여기 컨테이너까지거든요. 그래서 take가 동사잖아요. take a half cup of vinegar and being 간악했던 거. it with the 2 cups of the water. 그 다음에 squeeze of the dish. 거기서 보시면은 squeeze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명사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빈칸 and quarter. 결국 뭐냐면 되게 말은 많은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명령문 구조에서 계속해서 동사가 연거푸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답이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when 시간 접속사인데 시간 접속사 뒤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가 나오면은 의심을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진짜 현재거나 또는 미래를 쓰고 싶었는데 문법적으로 안 돼서 현재를 썼거나. 그러니까 내용상 현재 아니면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 보시면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이미 한 것들이 아니고 하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우더, 가루가 이 지역에서 보이는 것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이미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동사를 넣을 때 앞으로 있을 거란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then become 또 명령문 구조예요. 그래서 명령문 구조 동사 목적어 only 땡땡 the fabric is dry인데 이게 지금 구조가 SVSC 즉 하나의 절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면은 이 빈칸에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4개 중에 접속사는 B번이랑 D번. 근데 B번은 뭐뭐 할 때 when 같은 거 하자마자나 그리고 before 같은 경우에는 뭐뭐 전에. 패브릭이 천이 마르기 전보다는 말랐을 때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정답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mix will know once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파트 6 문제 풀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사 문제는 파트 6에서 꼭 출제가 되고 우리가 총 16문제를 풀 건데 그중에 2문제, 3문제 많게는 동사 문제가 나와요. 동사 문제에서 포인트는 시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파트 6는 시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시제 문제에서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왼쪽 상단에 날짜가 나오는 지문들도 있고 날짜가 없더라도 지문 전체 내용에서 문장이 많다 보니까 날짜라던가 어떤 서술 개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시제를 구성하는 게 포인트다 보니 계단식으로 정답이 구성돼야 되니까 그 현재라는 것보다는 코너에 몰려있는 현재 대비 과거나 현재 대비 미래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첫 번째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초반에 등장하는 후반에 등장하는 이 표현들이 최근 시험에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개할 때 would like to 동사. 그렇죠?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뭐라고 말하는 마지막에 그래서 뭐뭐 하길 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 그래서 포인트는 첫 번째 거는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 거는 to 뒤에 들어가는 게 동사가 아니고 동명사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결어 문제는 보통 접속부사가 정답이다. 무슨 얘기냐면 연결어라고 하는 개념에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는데 이거는 한 문제의 한 문장인 파트 5의 출제에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면 파트 5는 어차피 한 문장이라서 접속부사가 못 들어가요. 접속부사가 들어가려면 문장이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부사가 파트 6에 와서 한을 푼다고 보시면 되는데 논리는 3가지예요. 가장 출제가 자주 되는 거는 역접, 그 다음에는 결과, 그 다음에는 추가.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접속사도 아니고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부사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침표가 있고 지금 보시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SVO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어떤 논리를 연결시킬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에 집어넣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항상 높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이제 파트 7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트 7은 그 초반에 신토익을 바뀌었을 때는 삼중 지문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삼중 지문이 지금 계속 나오곤 있지만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게 섞여 있을 때가 있긴 한데 뭐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문 자체는 그냥 평이한데 특정 문제 한두 개 정도가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겁먹을 건 없다는 거고 삼중 지문은 계속해서 문제가 시간 순서대로 지문이 시간 순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두 번째 걸 먼저 읽고 첫 번째 걸 읽는다던가 그런 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셔도 큰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어떤 요령이 있냐면은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식의 표 형태가 나오잖아요. 표 형태가 나오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딱 봐도 느낌이 없어요. 얘가 뭐 날짜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 형태가 나왔을 때 이 중에 뭐가 중요한지는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지문들을 봐가면서 거기에서 겹치는 말을 다시 앞으로 가셔서 표시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보셔야만 된다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보고 모른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내용 썸머리 제가 조금 이제 해드리면은요. 어쨌든 안정상의 이유로 이 우체국들이 리모델링 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공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케줄이 뭐냐면 그 우체국별로 동네별로 공사하는 일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이 우체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는 그러니까 배달은 우체국 자체를 이용 못하긴 하지만 우편물 배달은 원래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문 가서 보시면은 좀 뭐가 많긴 많죠.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Surrey라 그래서 기사문이다 보니까 장소가 나와 있고 March 19 이런 거 볼 때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지문에 무슨 날짜 썸띵이 있었으면은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3월 19일 기사라는 게 지금 여기 사이에 걸려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본다면 이거나 이 이후의 상황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매시브 스노우가 온다는 얘기니까 날씨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앞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 데이트, 날짜가 바뀔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바뀔 수 있다 그랬는데 날짜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그 날씨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다고 했고 그다음에 페어그린이랑 포트 미첼 같은 장소가 나오면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잊지 말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페어그린이나 포트 미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들어가 주면 좋은 거죠.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언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체크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클로즈드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시키는 하이웨이가 정작 클로즈드가 된 거죠. 안전 때문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막혀 있는 동안에는 그 페어그린이라고 하는 것을 페어그린이라고 하는 데서 통하려면 글로브 로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로브 로드로 가야만 포트 미첼과 페어그린이 연결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가서 다시 보셨을 때 글로벌 로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건 표시할 이유가 없는 거고. 다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아직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 그리고 날씨가 23일에 클리어업이니까 개인다는 거예요. 그럼 23일이 언제냐면은 갔을 때 여기 18, 25 사이 여기가 계속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날씨가 안 좋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이때 날씨가 개일 거라는 소식이 나왔던 거니까 지금 저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내용 자체가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고 이 사람이 버스는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나와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면 예측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몰리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목이 Unexpected Delay니까 앞에 거랑 관련이 있고 날짜가 3월 20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3월 21일이 어떤 날짜냐면은 이 기사가 나온 지 이틀 뒤에요. 그리고 21일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셨을 때 또 여기 페어그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페어그린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여기 다 겹쳐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보시면은요. 자기가 최근에 이 회사에 고용된 직원 중에 한 명이고 너가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OT 때 만났다 그랬고 그 다음에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사하면 좋겠는지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 내가 듣기로는 무빙 서포트 폼을 28일까지 내라 그랬다는 건데 28일이면 언제냐면은 날씨가 23일에 개인다 그랬고 날씨가 안 좋다는 예보가 19일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날씨가 이미 안 좋고 개인 다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unfortunately라고 그러면서 날씨를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지 보면은 I live in Surrey. Surrey 아까 본 적 있었죠? Surrey가 여기도 있었고 그 앞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있었고. 맞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 눈이 온다 그리고 자기 동네 있는 우체국이 리모델링 하는 중이고 이게 25일 날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봤을 때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5일 날 끝나는 거랑 어떤 28일까지 보내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은 3일이니까 뭐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 볼게요. However, 그러나 due to the heavy snowfall, it seems that construction will last for another whole week이니까 25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7일 뒤에 끝나는 거니까 아예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8일이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냐면은요, 버스나 카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긴 차가 지금 없는 거죠.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버스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운행하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죠? 23일까지. 그럼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핑계가 아니고 진짜인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스캔 떠서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갖다가 내야 되는 건데 여긴 저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What is the purpose of the notice인데 notice라는 게 3개 지문 중에 1지문이었으니까 첫 번째 지문만 보시면 되고 그 지문의 목적은 보수고사 공지가 맞죠. 우체국 보수고사 공지가 맞고 첫 번째 써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점 위치를 체인지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있는 분점을 이렇게 공사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포가 대안이다. 이것도 사실 제한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폭설을 경고한다 그랬는데 약간 C번도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C번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지문만 보시면 폭설 경고가 없고 두 번째 거에 있는 게 폭설이에요. 그래서 노티스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노티스가 첫 번째 거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서만 답을 찾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프란시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프란시스가 누구냐면 세 번째 지문에 등장하신 요 글쓴이. 그죠? 발신자가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일단 D번. 캘리포니아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맞긴 맞죠. 그래서 앞에 가서 보시면은 Since I will be moving for work to San Jose in California.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보시면 A번 같은 경우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를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이어가 이미 된 거기 때문에 원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됐어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요. 캘리포니아 가겠다 그랬잖아요. 답이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 특징이 보시면 뭐냐면은 둘 다 단일 지문이라는 거. 단일 지문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컨스트럭션 스케줄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는데 A번이 정답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Maywell이라는 분점은 3월 10일부터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앞에 가서 보시면은 Maywell은 3월 9일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10일부터는 영업하는 게 문제가 없는 이유가 날씨가 안 좋은 게 페어그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훨씬 전에 끝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10일부터 운영한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B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포트 미첼이 딜레이가 될 것이다. 시비어 웨더 때문에라고 나와 있죠. 근데 포트 미첼이 어디였냐면 또 가서 봐야 돼. 그러니까 삼중 지문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 계속 가야 돼요. 포트 미첼도 그 날씨가 안 좋다고 한 거보다 먼저 끝난 거기 때문에 포트 미첼은 딜레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공사가 끝나요. 그죠? 다음 세 번째 거 페어그린 앤드 글렌레이크가 will be over as scheduled. 그래서 끝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over는 넘는다는 게 아니고 완료를 말하는 겁니다. complete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그린이랑 글렌레이크 가서 보시면은요.
페어그린이랑 글렌레이크가 일단 묶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날씨가 이때 안 좋아서 이때 다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얘랑은 지금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묶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주어 자체가 엔드 구조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답인 거예요. 얘랑 얘가 묶일 수가 없죠. 얘만 문제인 거지.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earlier than anticipate 자체가 사실은 거슬려요. 거기다 심지어 페어그린, 우리 골칫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답이 그래서 A가 맞고. 그래서 얘도 좀 단일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지문이죠. 얘 같은 경우는 23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스노우스톰의 컨스퀀스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A번 같은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A번이 괜찮지 않나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실제로 날씨가 안 좋아서 교통 서비스가 스탑됐어요. 근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낮인 거죠. 거짓말을 찾는 거예요. 참말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A번은 참말이니까 오답이 되는 거고, B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우체국 재건축하는 거는 스노우스톰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낮이 맞죠. 그러니까 상황이 대충 맞아 보이지만은 이보다 전, 즉 컨스컨스라고 물어봤는데 얘 같은 경우 컨스컨스가 아니죠. 오히려 이게 전에 있던 상황이니까 거꾸로 된 거고, C번 같은 경우 도로 폐쇄, 이것도 컨스컨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작 낫은 아닌 거죠. D번 같은 경우 건설을 중단한다 그랬던 것도 스노우스톰 컨스컨스가 맞죠. 그러니까 낫이 아니고 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맞는 걸 찾는 게 아니고 틀린 걸 찾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요건데요. 프랜시스가 어디에 살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유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을 제가 페어그린으로 골랐어요. 왜 그랬냐면은 보시면 이 친구가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매시브 스톰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25일날 원래 결정타죠. 25일날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25일날 끝나면서 눈이 오는 지역에 산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25일날 끝난다고 할 수 있는 페어그린이 정답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파트 7 문제가 되고요. 파트 7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의어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중요하지만 안 나왔던 거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동의어 문제는 이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고요. 피리어드 기간인 거 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클레임 디맨드 같은 경우는 요구나 수요. 그 다음에 어커머데이트 같은 경우 수용하다, 개취하다 조금 의미가 있는 거. 그리고 엘러저블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자격이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인타이틀드나 퀄리파이드도 같은 자격이 있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어플리켄트는 신청자, 그리고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 후보자, 비슷한 동요라 볼 수 있는 문제. 엑스퍼타이즈 하면 전문성, 프로피션시도 전문성이 있고, 핸들은 뭐뭐를 다루다. 그래서 어주레스가 여기서 연설하다가 아니고 다루다고요. 이쪽 동요가 좀 많으니까 유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밑 같은 경우는 만나다가 아니고 충족하다. 그래서 satisfy, fulfill 동요로 같이 봐주시면 좋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3월 11일 시험 대비 전체 제가 가져온 분석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린 거를 어휘까지 모두 외우셔서 3월 11일 시험에서 여러분이 2월에 못한 거를 꼭 다 풀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토역 RC 박효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